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1. 수변전 설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만 배워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4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송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송전은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은 받는다 또는 전송한다 또는 공급한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supply라고도 하고 전압도 VS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것을 송전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배전이라는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보내는 것을 송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점에서 보내주는 전력 개통 설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전이라는 것은 송전 계통에서 전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송전은 보내는 것, 수전은 받는 것. 여기서 수는 한자로 받을 수로 표시를 하고 영어로도 받는다는 단어인 receive를 뜻하고 전압도 VR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전인데요. 변전은 송전 계통에서 보내준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도시를 가끔 가다가 보면은 변전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전기선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전. 배전은 배전용 변전소에서 전력을 수용과로 분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전을 위해서 전선, 계폐기, 보안 장치 등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기구를 배선 기구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2차 변전소에서 수용각까지의 전력 공급을 배전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1차 변전소의 인출구부터를 배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를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봇대를 배전 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33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변전소와 자가용 수변전 설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발전소도 있고 송배전선로 그리고 변전소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자가용 수변전 설비라는 것은 전력회사의 변전소에서 배전선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수용가 소유의 설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공장이나 회사나 집 이런 데 수용가 소유의 설비를 자가용 수변전 설비라고 합니다. 보통은 154kV 그리고 22.9kV급의 자가용 배전 설비를 일컫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약 전력이 나오는데 이 계약 전력은 전기 공급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소비자와 협의를 해서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계약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전력은 계약 전력에 따라서 전기 공급 방식과 공급 전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이 1000kW 미만인 경우와 1000kW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1000kW 미만인 경우에는 교류단상 220V 또는 3상 380V의 저압으로 공급을 합니다. 대신에 수용가에서
더 많은 전압을 공급을 받고 싶다고 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상위 전압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력이 1000kW 이상인 경우 교류 3상의 특고압으로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계약 전력에 따라서 옆에 표와 같은 기준으로 전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기 전에 여기서 특고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특고압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몇 킬로볼트 이상을 특고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교과서 1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1000kW 미만일 때 그리고 1000kW 이상일 때가 있는데 이상일 때는 다 7kW 이상이죠. 7kV 이상이죠. 특고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1000kW 미만일 때는 교류 단상 220V 또는 3상 380V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1000kW 이상 10MW 이하일 때는 교류 3상 22.9kV 10MW 초과 400MW 이하일 때는 교류 3상 154kV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400MW 초과일 때는 교류 3상 345kV 이상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가용 수변전 설비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수변전 설비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먼저 수전 방식에 대한 분류를 볼게요. 수전 설비 방식은 부하 설비의 중요도, 예비 전원과 수전 전력의 신뢰도, 그리고 경제성 이 세 가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선 방식, 2회선 수전 방식, 수포 네트워크 수전 방식. 자, 1회선 수전 방식은 당연히 회선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한 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34페이지 그림 보면은 여기 보면 오른쪽에 회선이 한 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회선 수전 방식이라고 하고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차단기를 뜻합니다. 차단기를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소규모 빌딩이나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 회선이 자체에서 뭐 고장이 나서 복구를 한다 치면 요게 바로 메인이기 때문에 정전이 오래 나겠죠. 그래서 전력 공급의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회선 수전 방식인데요. 요거는 또 여기 안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비 전원 방식, 예비 선 방식, 루프 수전 방식. 자, 먼저 예비 전원 방식은 평상시에는 이 A라는 회사에서 전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다가 여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B라는 회사에서 비상시에는 공급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비 전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예비 전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차단기가 두 개죠. 자, 그리고 예비선 수전 방식은 이 하나의 회사에서 평상시에는 A 회선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시에는 이 B라는 예비선으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선 수전 방식. 그래서 한쪽이 상용선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예비선으로 전기를 공급받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 수전 방식. 루프 수전 방식은 보면 이렇게 회선이 크게 두 개인데 안에 루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구간이 사고가 나면
루프는 개방이 되지만 정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양호하고 신뢰도가 높고 무정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전 손실이 감소해요. 대신에 이렇게 루프를 구성하는 것이 수전 방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루프당 차단기가 지금 보면 2개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전원 방식, 예비선 방식, 루프 방식 이 3가지는 2회선 수전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폿 네트워크 수전 방식인데 요거는 3회선 이상이에요. 그래서 3회선 이상으로 수전하여 무정전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장점이 있고, 왜냐면 무정전이니까.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를 이제 수용가 A, B, C라고 할게요. 여기도 회선도 A, B, C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B회선에 F라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때 이 스폿 네트워크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라는 요 선은 이제 차단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트립 상태고 A랑 C에서 이 B의 용량을 커버를 칠 수 있어요. 왜냐? 병렬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스폿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선이 3개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분류해서 수변전 설비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이 접촉 부분이 충전 부분이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구조 상부에는 차단기, 애자류, 모선 등, 하부에는 변압기 등의 수변전 설비를 조립하여 설치한 방식으로 공장 등에서 많이 적용하기는 하는데 충전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폐쇄형 수변전 설비는 이렇게 보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나 차단기 등의 수변전 설비를 금속재 안에 넣은 방식으로 큐비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 부분이 큐비클 안에 있어서 아까는 접촉할 우려가 있다 했잖아요. 개방형이니까. 이번에는 이 큐비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공장이나 빌딩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변전 설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 계획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